안녕하세요.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무국장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외국이 볼 때 굉장히 좋은 나라였습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자녀들을 잘 부양하고 있다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졌다고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계속 발달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가족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 가족 간의 나눔이 이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족 간의 결속력이라든가 또 가족 간의 경계가 많이 헐거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이 가족 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또 이런 경계가 흐트러지거나 또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가 발달할수록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장애인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통계학상으로 보면은 태어날 때 장애가 되시는 분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의 장애인이 있다면 10명은 태어날 때 장애가 되었고 나머지 90명은 살아가면서 중도의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장애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중도 장애인들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던 분들은 사회가 점차 발달할수록 비장애인들하고 점차 많은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장애가 없는 분들은 그런 빠른 속도에 빨리빨리 적응하고 따라갈 수 있지만 장애가 있거나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은 따라가는 게 점차 어려워져서 사회적 약자하고 비장애인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거리가 점점 멀어질 때 누가 이 사이를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될까? 물론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기에는 또 어려운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가족이라든가 또 어려움이 있어서 별거하고 있는 가족이라든가 또 이렇게 주말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해주는 거는 우리 자원봉사자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책을 읽을 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OECD에서 연구를 한 건데 어느 나라가 그러면 선진국일까라고 그 나라들만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지고 그 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 하면 과연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나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앞으로 비전이 있고 미래가 밝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제가 일본을 갔을 때 일본의 시민단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참 밝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를 국가하고 기업이 책임을 지고 왔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기업과 국가가 전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되다 보니까 국가나 아니면 기업에서 하던 지원해주던 많은 일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시민단체, 즉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그런 단체들이 시민의 힘으로써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일본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비전이 있는 나라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냐는 거는 우리나라가 빨리 선진국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란 뭘까?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스스로 그 다음에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고 또 받들어서 일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기쁘고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도움을 줘야 되는 활동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원을 보면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따금 보면은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없이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은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의 역사는 어떠한가? 서양에서의 자원봉사 역사를 보면은 산업화 이후에 그 근대적 개념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많은 복지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많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이론적으로 이제 접근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 활동이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YMCA나 YWCA,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 외국에서 들어온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자원봉사 활동이 시작이 됐을까?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6.25 전쟁, 그러면 굉장히 폐허가 됐던 나라, 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 전쟁을 통해서 외국에서 많은 원조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80%가 그 자원봉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기독교의 종교적 차원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그런 단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6.25로 힘은 들었지만 외국의 어떤 자원봉사 단체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원봉사의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본인의 태도와 또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심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한다. 대개 관심 있는 일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활동을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대상자를 찾아서 활동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위에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한다. 우리가 대부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근처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를 살펴보고 또 그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일을 해야 지역사회 중심이 되고 또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더라도 오고 가면서 만날 수 있고 또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에 있을 경우에는 직장의 도움을 또 받고 또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또 알려야 가족들도 또 내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도움을 받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단위의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가족이 그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차 자녀가 성장해서 커지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거의 이렇게 점점 단절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그 다음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봉사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장애 아동 가정의 형제자매를 지원해주는 활동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이 가정이 얼마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왜냐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가족 간에 다시 그 말할 수 있는 기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또 관심 있는 영역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직장에 그 알려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활동은 봉사를 받고 있는 분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이나 또 기관에게 알려서 혹시라도 그 정해진 약속을 실행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익스큐즈 할 수 있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따르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개 자원봉사활동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지? 이렇게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봉사활동, 즉 어떤 활동을 받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도와주면 그냥 고마워해야지 나에게 무슨 권리가 있나 이렇게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대우나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활동이 아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주기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이 더 풍부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고 또 나의 도움으로 한 사람이 굉장히 삶이 즐거워지고 기쁘다라고 하면 나는 그만큼 성공한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자원봉사자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내가 주변 사람한테 끼치는 어떤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활동을 잘하고 어떤 거는 약점인지를 알아서 정말 의미 있는 그 봉사활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활동기관에서는 대상자의 비밀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개인의 정보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봉사활동이 딱 끝나고 그 기관을 나오면 그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활동을 받고 있는 대상자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욕구가 변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비교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봉사자를 만났을 때 내가 많은 도움을 얻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기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사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글을 읽다 보니까 의식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의식 수준이 높은 것 중에 가장 높은 것이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편견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따금 자원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 중에 어르신은 조금 싫어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만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분이 오셨을 때 배치하거나 연결할 때 꼭 장애인분 중에 아동, 청소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배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본인이 이렇게 연령층이라든가 장애 유형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안 해봤던 일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그날 기관에 갔을 때 주어지는 일들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극복하시면서 또 성취감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면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또 자원봉사 활동의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굉장히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눔과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어떤 장애인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의 특성을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종 장애가 있지만
겉으로 봐서 저분은 어디가 장애야 라고 눈으로 보이는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장애가 보이지 않아서 혹시 어디가 장애가 있으세요? 라고 묻는 분은 내부적 장애입니다. 내부의 장기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인분들이 내부적 장애인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신적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자폐성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신적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체적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 아마도 제일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이고 장애 유형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는 몸통, 사지 이쪽에 그 절단이나 기능이 손상되셨거나 해서 그 혼자 보행이라든가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로 척추 손상이나 소아마비, 그 다음에 근육 이양증, 관절염, 절단, 변형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척추 손상인데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다치신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육 이양증은 점차 근육이 마비되어서 나중에 심장 근육까지 마비되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단이라는 거는 사고라든가 산재라든가 이런 걸로 그 신체 일부가 그 절단되시는, 이렇게 잘려지시는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앞을 보시기 어려운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흰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많은 분들을 이제 보셨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려면은 이분들의 그 눈이 되어 주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어디를 갈 때는 이분들보다 반보 정도 앞서서 그분들을 안내하고 다니셔야지만이 되고 또 다니시면서 앞에 어떤 게 있어요? 몇 미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려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뇌병변 장애가 있습니다. 아마 제일 요즘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장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뇌졸중이나 뇌성마비, 뇌출혈 이런 걸로 인해서 장애가 되셔서 아마 그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거나 그 다음에 그 양쪽에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어디 이동할 때 편의시설 이렇게 막 올라가기 어려운 데를 밀어드리거나 아니면은 또 그 경사로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안내를 해드리면 되는데요. 대개 뇌병변인 경우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각장애. 아시다시피 청각장애는 듣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이분들의 의미를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폭력, 성추행, 그 다음에 그 성희롱 이 세 가지를 수화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이라는 거는 표현할 수 있는데 추행이나 희롱이나 학대라는 것이 수화로는 통역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의 어떤 권리라든가 의사소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받는 권리 침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언어장애는 이렇게 그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중도의 그 실어증이거나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시거나 아니면 뇌성마비 또 뇌병변으로 인해서 언어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그 직접 도와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고 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도와드릴 때는 이제 의사소통을 도와드리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지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흰 종이에 글씨를 정확하게 써서 전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게 맞는지를 꼭 확인하지 않으시면 도와드렸는데 잘못 도와드려서 나중에 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안면장애가 있습니다. 아마 그
화상장애인 분들을 이따가 많이 보실 텐데요. 안면에 변형이 왔거나 또 화상으로 인해서 일그러졌거나 아니면은 아주 이렇게 보시기에 불편할 정도로 추한 인상을 가지신 분들을 안면장애라고 합니다. 사실 안면장애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릴 만한 활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 다리나 또 보고 듣고 말하고 손 기능에 있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본인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나오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녁 늦게 나오시는데 또 남이 볼까봐 이렇게 마스크하고 모자를 쓰고 나오면 편의점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좀 안 좋은 분으로 생각을 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신고해서 경찰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이렇게 받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받아지는 활동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얘기한 다른 장애보다 더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장애입니다. 눈으로는 전혀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데 내부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신장 장애라고 아시죠? 우리가 소변이 잘 걸러져야 되는데 소변이 잘 걸러지지 않아서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을 통해서 신장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을 하고 나면은 그날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집에서 쉬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하러 다니시기가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장애, 심장 잘 아실 겁니다. 부정맥이나 허혈성 심질환을 통해서 심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힘든 일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많은 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직업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라든가 직업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잠시 아르바이트 정도 일을 하시는데 어디 오랫동안 움직이고 그럴 때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보면은 몸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는데 왜 저런 걸 타시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제일 힘든 거는 차라리 눈에 보여졌으면 다른 사람 도움을 떳떳이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장애입니다. 간이 나빠도 장애가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이 나빠도 장애입니다. 간 경변이라든가 간암으로 인해서 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는 만성적인 피로감 때문에 일상생활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보행이 장시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욕부진이라든가 피로감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호흡기 장애입니다. 호흡기, 아주 장기적으로 이렇게 기침 같은 것을 계속하는 경우도 우리나라는 장애 범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체 생활이라든가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장애 등록을 하시고 일상적인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루요로장애, 아마 장루요로장애는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면은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곳에 장애가 생겨서 암이라든가 기타 사고로 인해서 대소변을 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체 일부 옆이죠. 이 허리 쪽을 구멍을 내서 그쪽으로 배출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가장 힘든 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가 장애야라고 물으면 이렇게 선뜻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이렇게 좀 싫어하는 곳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혹시 나한테서 냄새 나나요, 선생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배변이 직접 나오면서 살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배변 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주머니가 사실은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셀 경우도 있고 또 피부에 묻을 때는 또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께하는 직업 생활이라든가 일상적인 활동에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는 이제 간질 장애. 이 간질이 이제는 이제 그 장애명이 뇌전증 장애로 바뀌었습니다. 뇌의 전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발작 증세를 가지고 있는 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걸어 다니다가도 갑자기 뇌의 전류가 제대로 기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쓰러지면서 그 거품을 물고 또 발작 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럴 때 뇌세포가 파괴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활동을 할 때는 그만큼 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일상 사회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정신적 장애가 있는데요. 정신적 장애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장애가 이제 지적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적인 능력이 70 내지 75 정도의 IQ로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은 함께 어디 사회적응 활동이라든가 나들이라든가 일상 활동을 할 때 많은 부분에 인지적인 부분을 이제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 지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단체 활동, 체험 학습 때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 판단이라든가 수리력이라든가 또 언어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많이 떨어지는 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는 정신장애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신장애는 그 우울증이라든가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정동장애로 인해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그 약이라든가 또 환경이 변화가 됐을 때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은 낮은 자존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그러면 거부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또 함께 또 그 활동을 할 때 자기 방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직업 생활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사회 활동을 할 때는 판단이라든가 또 그 조울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1대1로 같이 활동하는 데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자폐, 스스로 닫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고 또 본인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해서 얘기하지 않고 또 정서적인 것도 이렇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차 자폐성 장애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폐성 장애는 길을 갈 때도 도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체 활동을 할 때도, 그 다음에 목욕탕을 갈 때도.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많이 필요한 그 분야가 자폐성 장애의 영역하고 지적 장애, 그 다음에 지체 장애나 뇌병변, 그 다음에 시각, 청각 이렇게 본인 스스로 활동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이 1대1이 돼서 많은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5종 장애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본인 스스로가 기능이 되고 감각이 되지만 그 외에 반 정도의 7종 정도의 장애는 직접 다른 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생각과 의사소통과 감각을 대신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고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사활동 지원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험활동이나 학습지도, 나들이 전반적인 어떤 그 생활에서 지원이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 자원봉사 활동, 그 다음에 성장에서도 생애 주기별로 아주 장기적으로 봉사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원봉사활동 하고자 하는 장애인분을 만났다라고 하면 이분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전반적인 활동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열정입니다.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북종합사회복지관 서수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자원봉사 교육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또 그 교육이에요? 자원봉사 재미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친구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자원봉사가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화면에 여학생이랑 남학생이 나오죠. 우리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너는 몇 시간 했어? 물어봐요. 남학생이 뭐라고 대답해요? 난 5시간밖에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통 우리 친구들이 자원봉사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간. 보통 8시간, 7시간 이런 시간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 말고 자원봉사가 얼마나 더 재미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본격적인 자원봉사 교육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인생이 80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알아요? 26년 6개월이래요. 그러면 화를 내는 시간은 6년 6개월이에요. 이 80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웃는 시간이 46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자원봉사하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기대하는 것은 웃는 시간보다 자원봉사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화를 내는 시간보다 웃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물이 되기 위해서 뜨거운 그런 열이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재미없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자원봉사가 재밌는지 생각의 변화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편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친구가 면접을 갔어요. 장애체험도 하고 자원봉사 교육도 많이 듣고 자원봉사 활동도 했어요. 근데 한 번씩 하고 말았어요. 그럼 될까요? 당연히 안 돼요. 자원봉사 교육은 장기적으로 해야 돼요. 선생님, 근데요, 저는 학원도 가야 되고요, 학교도 가야 되고요, 도통 시간이 나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주된 업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자원봉사 하는 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리 친구들처럼 마음 착한 친구가 난 오늘 정말 장애인 친구랑 같이 재밌는 시간을 보내봐야겠어. 그래서 시설로 가서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산책도 했어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나서 확인증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장애인 친구는 오늘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게임도 하기 싫었고 산책도 하기 싫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일까요? 자원봉사이긴 많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자원봉사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많이 배려해야 돼요. 그 부분을 꼭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자원봉사 교육을 이랑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항상 계약이 임박하면 전화가 와요. 선생님, 저 내일 계약인데요. 저 8시간 필요한데 우선 4시간 하고 4시간 나중에 주면 안 되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봉사활동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대신하고 우리 애한테 시간을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안 돼요.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친구들이 한 만큼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고 부당한 그런 더 무리한 대가를 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바이처 박사랑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나오시죠? 우리가 이 두 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네, 봉사활동을 평생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봉사활동 하시기 전에 슈바이처 박사는 의학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남을 섬기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죠.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자원봉사도 똑같아요. 나 오늘 그냥 자원봉사 활동하러 가야지? 그게 아니라 사전에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준비성이 철저하게 된 상태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같은 시간이지만 더 많이 재밌게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교육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자원봉사가 시작됐길래 우리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계속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언제부터 생겼냐면 95년 5월 31일 날 우리 친구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기에 교육부에서 공부 말고도 인성적으로 뭔가 개발을 해야겠다 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를 갔을 때도 봉사활동을 뭐 40시간을 해야 돼서 우체국을 가거나 동사무소를 가거나 그래서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같은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95년부터 생겼고요. 우리 친구들도 한문은 알 거예요. 스스로 자해, 원활원해, 받들봉해, 섬길사. 그래서 다 네 글자를 합쳐보면 스스로 원하고 받들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스스로 안 원해요. 근데 이거 봉사활동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지만 지금은 의무감의 봉사활동을 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자원봉사를 정말 내가 스스로 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자원봉사가 필요할까? 이런 그냥 장애인을 만나고 그냥 어르신을 만나고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관심 갖지 못했던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 지적장애인이 이렇구나 뭐 시각장애인이 이렇구나 상대방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원봉사의 특성에는 이타성, 그 다음에 무보수성, 그 다음에 자발성, 그 다음에 지속성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 돈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8월달 정도의 무더운 여름날 제가 대상 어르신들한테 막 도시락 배달을 했어요. 근데 어르신이 너무 고마워서 손녀 같아서 요구르트 하나를 드렸는데 할머니 저는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요구르트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정도는 그냥 어르신한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받아도 돼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특성이 있고요. 그 외에도 더 많은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간단하게 자원봉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선생님 퀴즈를 몇 가지 내볼게요. 첫 번째, 봉사활동이 물질적인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오직 진실로 남을 돕는다는 보람과 만족을 기대하는 활동인데요. 이거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무보수성이에요. 돈을 받지 않고 정말 내가 진실로 남을 돕는 거. 문제가 되게 쉽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문하는 활동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에요. 방송국을 방문해서 연예인을 기쁘게 하는 활동. 우리 친구들, 우리 뭐 선생님도 뭐 빅뱅도 좋아하고 2PM도 좋아해서 내가 플랜카드를 들고 방송국에 갔어요. 그래서 막 응원을 했어요. 그러면 봉사활동 시간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하지만 위로 위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가서 위로하고 위문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요. 봉사활동 기본 개념은 틀리게 말한 거. 네,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 말했죠. 지속성이고 계획성을 갖고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딱 집을 가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나 오늘 봉사활동 해볼까? 학원도 안 가고 엄마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봉사활동 하러 왔어요. 그럼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친구를 만날 때 사전에 언제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봉사활동도 똑같아요.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야지 갑자기 선생님 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봉사활동 하는데 할 건데 봉사활동 거리 있나요? 그러면 기관에서 당연히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사전에 많이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거리로 알맞지 않은 거. 네, 2번이에요. 우리 집 대청소. 우리 집 대청소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엄마 나 대청소 했으니까 저한테 2시간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웃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친구들이 아시고요. 네. 우리 친구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지금 봉사활동 하러 가면은 그냥 단순한물 좀 많이 주세요. 저는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뭐 그냥 단순 업무, 뭐 청소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정말 장애인 친구들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나갈 수도 있고요. 간식 지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선생님 있는 복지관에는 몇 명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를 만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도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할수록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리들은 더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명심을 하시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가는 발걸음이 막 설레잖아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러 갔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별자리로 알아보는 활동거리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자,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물병자리예요. 1월 21일부터 2월 19일생 친구들은 한 모금의 신선한 공기와도 같대요. 그래서 너무 친절해서 이런 친구들이 봉사활동 하는 곳은 그곳이 행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은 이렇게 돼선 안 돼. 더 나은 세상을 원해. 하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멋진 역할을 해내고요. 사람들과 있을 때 항상 핵심적인 존재가 된대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모금 활동, 누구를 도와준다는 그런 모금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2월 20일부터 3월 20일생이에요. 몽상가이고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식을 나눠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뭐가 좋을까요? 뭐 저소득가정 아동들한테 교육을 해준다거나 학습지도 같은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항상 훌륭한 경청자가 돼요. 그래서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러 왔을 때 너 나한테 이야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양자리. 선생님이 양자리인데 선생님 꼭 양자리라고 해서 좋은 말을 다 넣은 건 아니고요. 3월 21일부터 4월 20일생이에요. 양이 봄에 와닿아서 사랑이 세상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충만한 에너지와 추진력을 갖고 있고요.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웅사가 삶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대요. 선생님, 저는 양자리니까 맨날 봉사활동만 해야겠네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면서 봉사활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항상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떤 봉사활동을 해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황소자리. 4월 21일부터 5월 20일 친구들인데요. 역동성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항상 남을 도울 준비를 갖고 있고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뭐 선생님이 너 이거 한번 해주겠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봉사활동을 해서 시간 낭비가 없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완전히 자웅사에 빠져 있대요. 하지만 공부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는 5월 21일부터 6월 21일생 양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용한 것 같은데도 되게 활발하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쟤는 뭔가 열심히 항상 뭔가 하고 있는 애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특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다채롭대요. 학습 지도도 가능한데 뭐 아이들과 모금 활동도 가능하고, 선생님이 역할만 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개자리 친구들 6월 21일부터 7월 22일생 물을 상징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이래서 친구를 도와야겠어, 난 이래서 도와야지,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갖고 있고요. 예술적이래요. 그래서 상상력이 끝이 없기 때문에 특히 뭐 단순 업무보다는 뭔가 자기가 창의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거리를 찾아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웅사가 숨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 항상 자웅사의 마음이 열려 있대요. 선생님, 근데요, 저는 개자리인데 그런 마인드가 없는데요. 아직 우리 친구가 자웅사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충분히 가능한 역할을 해낼 수 있으니까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자자리 7월 23일부터 8월 23일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불을 상징해서 8월이 제일 뜨겁잖아요. 가장 여름에 뜨거운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삶에 대한 열정이 타올라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할 때도 그냥 단순 봉사활동이 아니라 난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해야 시켜야 돼,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누군가가 와서 조언을 구하거나 봉사활동
요구했을 때 네, 가능하다고 바로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봉사활동을 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시작만 하면 가능하대요. 그리고 우리 처녀자리 8월 24일부터 9월 22일 생일들인데 이 친구들은 사람을 매혹 시키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대요. 근데 너무 재능이 많지만 자웅사에 전념은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네가 한번 봉사활동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권하면 거절을 못한대요. 선생님 그럼 저는 처녀자리니까 봉사활동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처녀자리라고 해서 내가 양자리라고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적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지만 내가 또 다른 특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성격의 이제 새로운 면들을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천칭자리 9월 23일부터 10월 23일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평정을 갖고 있고요. 노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에서 그런 거에 적정선을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이래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이런 친구들은 남을 칭찬을 많이 해주고 긍정적인 지지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항상 좋아한대요. 그리고 동기부여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갖고 있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말벗 서비스라던가 도시락 배달 가서 어르신들한테 뭐 잘 지내셨나요? 이런 말들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정갈자리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 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시간을 앞서가는 행동가예요. 그래서 난 계획보다는 먼저 몸으로 부딪혀야 돼.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고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할머니 보면 할머니 어디까지 가시나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자원봉사가 제2의 삶을 갖고 있어요. 제1의 삶이 있고 제2의 삶이 있는데 봉사활동을 그만큼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사수자리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 생이에요. 이 친구들은 지구 중심에서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은 존재고요. 열정적이고 이상적이라서 더 나은 세상을 많이 원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뭔가 근심 있고 그러면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르신이나 장인한테 가서 먼저 말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다음에 염소자리 12월 22일부터 1월 20일 생일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땅을 상징하고요. 과인과 절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삶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을 도와야 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이런 염소자리 친구들이 지도자가 될수록 세상은 더 밝아진대요. 그럼 나는 지도자가 돼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염소자리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항상 자원봉사 교육을 할 때도 그냥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내가 향상시켜야겠어. 인식을 변화시켜야지.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선생님 저는 처녀자리니까 정말 봉사활동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별자리의 특성들을 다 물리치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별자리나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는 다 갖고 있으니까 잘 그걸 개발해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혈액형으로 알아보는 활동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내가 A형이니까 A형만 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B형 것도 한번 들어보고 O형 것도 들어보고 AB형 것도 함께 다 들어보시기 바래요. A형 친구들. A형은 매사에 되게 신중하대요. 그래서 항상 서두르는 법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책임감이 되게 강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꼼꼼해서 항상 문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실수하는 법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예의가 바르고 인사성이 발라서 특히 어르신들 봉사활동할 때 어르신들한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이해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질문하거나 뭐 힘들어하거나 그럴 때 잘 조언을 해주는 친구들이고요. 우리 친구들은 차분하고 꼼꼼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 뭐 단순 업무라든가 업무 보조 그리고 상담 하는 그런 봉사활동들이 있고요. 특히 뭐 동아리라든가 뭐 조직에서 말을 잘 들어 리더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 선생님이 어떤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네 알겠다고 바로 오케이 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우리 B형 친구들은 사교성과 부친성이 매우 뛰어나대요. 그래서 되게 산만하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나타나면은 열심히 정말 집중력을 보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인정이 많고 눈물이 되게 많아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캠프라던가 봉사활동 끝나고 나서 뭐 장애인이라던가 어르신과 헤어질 때 많이 눈물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람들을 되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파악을 해서 아이 돌보기들,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 돌보는 거라던가 어르신들이랑 말벗 서비스라던가 급식 봉사들이 봉사 활동이 있어요. 특히 두뇌 회전이 빨라서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하거나 그런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데 단순히 급식 봉사가 저한테 맞을까요? 급식 봉사가 단순히 뭐 도시락만 배달하고 뭐 어르신에게 밥만 퍼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밥만 퍼주면서 어르신한테 건강이라던가 안부라던가 그렇게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봉사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A병. 봉사정신이 가장 투철한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봉사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A병인데 봉사활동을 안 하는데요. 네, 꼭 이제 A병이라고 해서 다 봉사의 왕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특성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요령 있게 적응을 해야 하고요. 해야 될 일과 안 되는 일에 있어서 판단을 되게 잘한대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때, 그러니까 계획성이 되게 투철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도 사전에 준비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뭐 수화라던가 아니면 뭐 구어라던가 이게 다양한 그런 만나기 전에 활동하기 전에 준비 단계를 미리 조사하고 연습해가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점자를 배워간다거나 이제 그런 친구들이고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특히 남에게 내가 봉사활동 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해줘. 그런 마인드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예능적인 소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뭐 다른 친구들이랑 뭐 레크레이션 기획을 한다거나 그런 봉사활동을 할 때 자기의 능력을 다양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O형. O형은 신념이 되게 강해서 자기의 의지를 남에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되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1을 갖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야, 너 능력이 10인 것 같아. 넌 100인 것 같아. 그러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옆에서 이렇게 도닥여주면은 정말 죽기 살기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고요. 특히 우리 친구들은 뭐 문화예술 활동이라던가 캠페인 활동,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활동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뭐 혈액형이랑 별자리로 알아보는 자아봉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뭐 나는 A병이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지, 난 A형이니까 단순 업무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거리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이랑 자아봉사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기관에 한번 전화를 주죠. 그리고 와서 신청카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교육을 듣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담당 사회복지사한테 오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을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봉사활동 기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봉사활동을 너무 성실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지만 내가 활동할 거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뭐 안경 끼고 옷도 막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널 위해서 준비했어 하면서 막 아래다가 촛불 켜놓고 준비해놨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똑같아요.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나는 준비가 다 됐는데 기관에서 봉사활동 할 거리가 없는데 오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준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봉사활동에 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특히 그런 부분들, 뭐 여름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온다거나, 아니면 슬리퍼를 신고 온다거나, 뭐 끝나시를 입고 온다거나, 그런 준비 같은 것 등에서는 미리 준비가 많이 돼야 되고요. 단정한 옷차림을 입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우선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가져야 되는 건 책임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많이 존중해야 되고 편견이나 아집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대가를 바라서는 안 돼요. 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책임감을 갖는 부분이에요. 3일 오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선생님 저 내일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되는데 내일 못 가겠는데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내일 올게 하고 장애인 친구들이나 어르신들이랑 내일 올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루 오니까 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안 와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미리 갖기를 꼭 바라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장애인이랑 같이 산책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해서 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장애인 느끼기에는 너무 하기 싫었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런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같이 상대방의 입장을 많이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은 무서워요, 냄새나요, 장애인들은 때릴 것 같아요, 그런 편견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물론 하기 전에 선생님이 장애인식 교육을 이렇게 알려주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오기 전에 그런 편견이나 아집들을 많이 버리고 와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줘야 되고요. 당연히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자원봉사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워봤는데 자원봉사가 지금 내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도와주거나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남한테 도움을 줘. 난 나중에 도움을 받을 일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나중에 도움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지금 도와서 그분한테 나중에 도움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내가 단순히 남한테 남한테 도움을 베푸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하면서 즐거운 그런 활동들이에요.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화면에 보이죠? 어떤 여자가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면 앞으로 6년을 더 해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 3년을 더 해야 돼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학창시절도 똑같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봉사활동은 재미없는 거로 딱 인식을 해놓고 봉사활동을 하면 계속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면서 많이 느끼는구나, 많이 재밌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물의 모양을 보여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물의 결정체가 너무나 예뻐요. 근데 너무 하기 싫어, 재미없어 하면은 물의 모양이 별로 안 이뻐요. 우리 친구들이 남은 학창시절과 남은 봉사활동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이왕이면 기분 좋게 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랑 교육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걸 통해서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